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전에 제가 다뤘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이어진다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드리려고 이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영상이 한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뭐 농구를 하다가 저녁을 이제 뭐 스트릿볼 크루 어떤 농구화를 판매 막 하면서 그걸 이제 다 뒤로 하고 사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전역하게 되면 다시 농구를 이런 스트릿볼 씬이 아직도 그렇게 건재하다면 다시 하고 싶은 느낌도 있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농구화 판매가 아닌 다른 어떤 판매 이런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온라인이 정말 광대역의 랜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도 다음 뭐 어떤 플랜이 된다면 그 또한도 참고하련다면서 버킷리스트에다가 마음속으로 접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갔죠. 이제 군대 가서 4년 3개월 동안 공직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군대에서 군 생활을 4년 3개월 하고 전역을 해서 24살이 되었죠. 4살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했었잖아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했었고, 트레이너라는 일을 할 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유산소를 타면서 이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좀 뭔가 헤헥되더라도 뭔가 좀 땀이 좀 흥건하고 좀 뭔가 이렇게 신음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 드렸죠? 아무튼 이제 전역해갖고 이제 트레이너를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 때도 뭐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트레이너로 일하고 할 때 참 험난했어요. 왜냐면 그쪽에 대한 연고도 없고 뭐 지인들도 없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일할 때 되게 좀 뭔가 시행착오를 초반에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오래 근무했던 이 센터에서 되게 이제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안정화에 접어들었죠. 제가 트레이너 하던 이 커리어에 있어서. 그래서 안정화에 접어들 때 그래도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단점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저의 관장님, 제가 같이 일하면 저는 이제 거기에 소속된 트레이너였고, 저의 관장님하고 정말 그 관장님하고 유대관계가 좋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었어요. 돌이켜보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뭐하고 하지만 제가 정말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거기에 대한 추억이 너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이 이제 제가 일할 때, 입사할 때 급여도 잘 줬고 뭐하고 했었지만 그 관장님의 고충 같은 게 보였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쨌든 세입자로 세를 내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거기다 보니까 어떤 이런 재계약 및 이런 세에 대한 이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제일 큰 건 재계약에 대한 이런 고충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트레이너를 하면서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트레이너 일은 정말 저하고 잘 맞았습니다. 군 생활도 잘 맞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트레이너도 정말, 왜냐면 저는 이제 운동하고 어떤 음식을 깨끗이 먹고 좀 이렇게 뭐 어떤 휴식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운동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 어떤 컬처하고도 잘 맞았고, 어떤 사람에게 에너지와 건강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메리트가 있어갖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재밌게 일을 했었었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 이제 저희 어떤 체육관 사장님이 이제 재계약하고 이런 문제가 되게, 이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체육관을 차렸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트레이너도 계속 준비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다른 쪽도 막 연구하고 뭐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또 운동을 계속 겸해서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트레이너 관련된 일을 하면서, 트레이너를 하면서 정말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제가 아까도 뭐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어떤 이분들한테 단순 혹은 운동을 알려줘요. 근데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운동이란 걸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고,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운동을 알려준 트레이너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면서 운동보다는 거리가 멀었지만 공부를 잘했다든지
혹은 뭐 다른 걸 잘했다든지 어떤 다른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에 어떤 흥미가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운동 알려주고 자기 몸이 반응하고 뭐 근비대가 일어나거나 다이어트가 된다거나 체력이 는다거나 할 때 되게 이제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특히 어떤 저를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성과를 내줬을 때 정말 은인처럼 저를 생각해줬어요. 어떤 제가 운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말에 대해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꼈고, 아 트레이너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트레이너로 전역하고 곧장 이렇게 트레이너로 일했을 때 그런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반듯한 이미지로 트레이너로 보여졌을 때 그때는 정말 모든 어떤 회원들이 이렇게 신뢰해주고 막 사부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저를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뭐 10살 이상 많고 하던 형님 뻘 되시고 가정도 있고 이런 사람이지만 저를 사범님이라고 막 사부님이라고 하시고 뭐 스승님이라고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거에 과분한 호칭이지만 너무 그 당시에 그렇게 들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도 됐고 어떤 제가 이렇게 계속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안 해줬는데, 트레이너 할 때 어떤 별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트레이너를 하려고 입문했었을 때는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이야기했죠. 특히 급여적인 문제, 급여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받았고, 왜냐면 제가 뭘 모르니까, 또 모르는 게 티가 나니까, 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이런 걸 잘 안 줬었고, 뭐 수업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션을 정산하고 뭐하고 할 때도 그때도 뭔가 손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순간 성숙되고 하면서 느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와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관장님, 제가 마음에 그 뭐 전주대도 막 말씀드렸던 관장님하고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혜택에 제가 정말 트레이너답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 정말 재밌게 일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할 때 트레이너 일할 때 정말 내가 인상이 참 뭐 힘든 일도 있었겠죠. 왜냐면 트레이너라는 자체가 어쨌든 회원한테 내 스케줄을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말 이 사람이 운동이 필요로 할 때 주말에 이럴 때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였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런 거 외엔 뭐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고, 장점이라 하면 센터 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제 몸을 관리하는 거, 체력 키우는 거 못 만드는 거, 늘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장점이고, 정말 또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장점은 어떤 제가 운동에 무지했던 사람에게 운동을 가이드 제시해서 운동의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하고 이랬을 때 정말 저한테 신뢰해주고 좋은 메시지를 주고 피드백을 준 게, 정말 저는 이런 게 희열을 느꼈고, 트레이너 일하면서 어떤 좋은 라이프를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운동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어떤 소심한 학생이 자신감을 찾는다거나 몸이 변화함으로써 혹은 체력이 는으로써 막 이런 것들로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자신감을 찾게 되고 저도 성숙되고 하면서 되게 같이 윈윈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나이에 제 경력에 좋은 급여 조건에 좋은 일 환경으로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때 모으고 또 잘 저축해서 그런 기반들이 또 어떤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많이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기점은 정말 저한테 그 중요했던 하고 또 소중했던, 감사했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트릿볼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스트릿볼러로도 이렇게 약간 활동도 하고 어떤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제가 이제 스트릿볼 관련된 이런 팀이 있고 어떤 이런 폼이 있었어요. 지인들이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스트릿볼 아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자유로운 농구라든지 농구 전반적인 씬을 어떻게 키워가 보려고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매거진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전에 말했던 KS 크루라는 이 크루 내에 있던 이 인원들인데,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삐져나와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이건 이제 익명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군대 있을 때 보충제를 사 먹고 미국으로 대행해서 사 먹던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어떤 보충제만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 다양한 일들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스포츠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역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광대역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어떤 컬처라든지 어떤 이런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자유로운 문의와 어떤 협력이 콜라보가 가능하다면 열려 있습니다. 문의를 주세요라고 하셔갖고 거기에 이제 제가 한 24살, 25쯤 됐을까요? 25쯤 됐겠네요. 25때쯤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익제의를 합니다. 공익제의라고 해야 되나 이 말을 하고 공익제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되게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회사에서. 그래서 이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일하면서 이런 스트릿볼 관련된 이런 팀을 이런 컬처가 있는데 이런 팀을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쪽 회사가 전문가고 그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어시스트를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회사에서 1년간 이렇게 같이 어떤 일을 했었어요. 일을 가볍게 일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되게 어떤 비중이 있고 막 달달이 돈이 막 100만 원씩 나오고 이런 일은 아니지만 어떤 활동비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저희를 계속 응원해주고 하고 저희들이 잘 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회사의 작은 이런 도움을 계속 줬었어요. 그러면서 트레이너도 일하면서 계속 운동 관련된 이런 씬에서 계속 뻗어가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 트레이너를 하면서도 저는 또 농구를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 1년간? 1년 좀 넘었나? 거기서 이제 계속 거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어떤 조금의 디렉팅과 그 다음에 이런 조금의 플레이어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도 받고 어떤 계속 미팅도 갖고 하면서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구조적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제가 플레이어로서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되게 이게 이의가 있고 컸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면, 큰 회사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을로 있으면서 어떤 팀에 소속돼서 어떤 것들 이런 시스템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이윤이 안 나더라도 어쩌면 제가 어떤 아무 무소득의 어떤 무영리적이어도 너무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런 회사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되게 이루어지구나. 또 이 회사의 장점이라면 되게 약간 좀 자율적이고 약간 개개인이 능동적이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왜냐면 나도 나중에 혹시 회사에 혹은 어떤 거에 어떤 대표 뭐 이건 나아가서 큰 그림이지만 그냥 어떤 게 된다면 저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걸 막 혼자서 초가지 기하지 그리면서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약 1년 했죠. 2년 했는데 크게 별다른 성과가 없고 같이 활동했던 모 친구가 좀 뭔가 이렇게 뛰어나고 해서 그 친구만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그 친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저희들은 이제 계약 기간 혹은 뭐 어떤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서 다 이렇게 개별적인 이제 그 개인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트레이너도 이제 트레이너 일도 소홀하지 않았죠. 왜냐면 트레이너 일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수익이 나고 어떤 거기서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일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최초에 말씀드렸던 저희 관장님이 정말 저는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일 하는 것도 관장님이 압니다. 아는데 항상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자기 본 어떤 센터에 일에 집중해주면 오너 입장에서는 더 고마웠겠죠. 근데 제가 다른 일을 무슨 일을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되게 응원해준 부분 그 부분은 정말 지 영상을 빌어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체육관 일 자체 시스템은 굉장히 저하고 잘 맞았고 되게 좋았어요. 또 집도 가깝고 뭐하고 하니까 되게 용이하고 또 어떤 거기 센터에 제가 수업을 하거나 어떤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회원들의 질,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너무 좋고 잘 맞고 또 혹은 저는 이제 운동을 가르치지만 운동 외적으로 제가 되게 배운 것들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아버지 뻘 되신 분들을 운동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듣고 하면서 저는 이제 세상 시세를 배웠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력이 되었어요. 이력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살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참고하게 됐어요. 트레이너라는 일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어떤 이제 트레이너 일을 꾸준히 하면서 허리 부상도 심했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희 관장님의 이런 재계약 문제. 왜냐면 자기 건물 내서 자기가 이렇게 센터를 차려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재계약 할 때마다 새 관련된 혹은 이런 재계약 문제가 어느 게 발목 잡는 모습을 제가 언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내가 센터를 혹여라도 운영하게 됐을 때 내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트레이너 일도 집중했지만 다른 일도 어떤 세컨으로 플랜트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제 기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고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개개인 다니는 대학도 다 틀렸고 저는 이제 부대로 이제 작은 누나는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이제 공부를 좋아해서 치대가 꿈이었는데 이제 수능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자기 원하던 수능 성적에 못 미쳐서 돌연 이제 진로를 급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된 계기가 약간 저의 영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돌이켜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항상 어떤 이런 패션적인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누나도 되게 옷 입고 어떤 패션적인 걸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희 집 자체하고 또 누나가 또 미술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하면서 그런 이제 패션 아티스트 쪽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서로 이제 가는 길이 너무 틀리고 바쁘니까 가족이었지만 어떤 설날이나 명절 때만 만나고 외적일 때는 연락도 잘 안 했었어요. 너무 서로 각박하고 빠듯하니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트레이너를 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누나를 제가 당직을 쓰고 있었어요. 센터에서 당직을 쓰고 있었는데 누나 혹시 하나 싶어가지고 당직을 쓰면 일요일날 당직 쓰면 특히 회원들 넣는데 되게 따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를 이제 센터 쪽으로 불렀죠. 누나 안 하면 우리 이야기나 오랜만에 하자.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누나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나는 어떻게 지냈냐. 그래서 나는 저녁에서 트레이너를 여기서 하고 있다. 하고 그때 허리도 안 좋았고 허리가 다쳐갖고 요새 좀 허리가 좀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누나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누나 근황 저 근황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누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가족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어떤 사소한 고충, 친누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하고 연년생이라서 어떤 그런 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때 아까 말했던 어떤 회사에 제가 보충제를 사 먹었던 한 회사에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면서 농부적인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회사 처음 대표님하고 미팅을 했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되게 개방적이셨고 하고 또 이렇게 외국 쪽에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시고 그러셨던 분이라 인상 깊었던 게 저를 만나자마자 첫 대면 자리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봐서 그때 구체적인 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자세하고 멋있는 말을 안 했는데 그때 그 대표님이 꿈이 뭐냐고 하니까 제가 이래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렇냐고. 왜냐면 제가 승준 씨 나이 때 이 회사를 원룸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좋은 이야기와 저한테 되게 자극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그 선배님이 그 대표님이 되게 기감이 돼가지고 누나랑도 이야기하다가 이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누나는 이제 최종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나는 이제 대학을 패션 관련된 학교에서 나와서 서울에 거기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 전문 이런 회사 그런 데에서 이제 일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의 꿈은 어떤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누나는 이제 무슨 어떤 꿈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컨셉으로 회사가 이렇게 어떤 회사이길 바라냐고 이야기하니까 정확히 그때 네가 어릴 때 이렇게 농구를 하고 혹은 밀리터리를 이런 걸 좋아했고 블랙컬처를 사랑했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되게 기감이 되어서 이런 관련된 이런 컬처들을 잘 이거를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누나가 이거는 그냥 어떤 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날의 그 컨디션에 느꼈던 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냐?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어떤 이런 일감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일감을 누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은 하고 있더라. 하려고는 아니지만,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의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누나한테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 내가 다 좋아하는 거고, 어쩌면 내가 이거를, 이 세 가지는 내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누나, 그러고 내가 진짜 내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누나, 그러면 우리 해보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러니까 누나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헛웃음을 지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저는 한 대 맞은 것처럼, 뭔가 이걸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누나 진짜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누나는 어쨌든 거의 급조적으로 나온 이야기고 뭐하고 하니까 또 누나는 또 저하고 틀리게 되게 또 신중하고 또 이렇게 차분하고 한 성격이라 컬처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자고 막 했었는데 이게 때처럼 생때처럼 부려졌는데 이게 느껴졌는지 그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전 이제 각자 생활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당직을 끝나고 이제 집에서 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내가 트레이너 일을 하다가 혹은 다른 일로 직종을 변경하거나 혹은 뭐 어차피 트레이너의 장점은 뭐냐면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하고 내가 어떤 회원에 대한 지도 스킬이라든지 하고 내가 운동하고 있는 하고 운동하면서 늘 운동하면서 내 몸이 유지가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때 어떤 신뢰 정도가 된다면 그 녹이 쓸지 않는다면 트레이너는 5년 후에 다시 복직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트레이너의 장점이랑 내가 어떤 분야에서 다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장점이에요. 뭐 그만큼 뭐 단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쪽의 일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한다. 고민을 하게 됐어, 그날 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누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누나는 그때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고, 이런 패션 이런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 진짜 나 이게 뭔가 진지하다. 그래갖고, 진지한데 우리 진짜 해보면 어떻겠냐면서 제가 뭐 1일인지 2일인지 아무튼 계속 누나한테 중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뭔가 우리 해보자고. 누나 이게 꿈이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이게 내가 꿈은 아니었지만 뭔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야고 내가 좋아했던 컬처들이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싶고 하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건드려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누나도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말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누나하고 나하고 이제 구두로 한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 계획 없이 누나하고 저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이 누나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나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이 관둬야 되지 않느냐. 누나가 전문가니까 누나가 관둬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누나가 하고 있는 일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훨씬 수익이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이 일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겠다 하고 누나 대신에 회사를 관두고 이 일에 대해서 메인으로 와서 좀 이 일을 누나가 먼저 기반을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설득하는 과정에 수며칠이 흘렸죠. 근데 누나가 이제 고민한 끝에 제가 어떻게 잘 사기를 쳐서 설득을 했는지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겠다라고. 그래갖고 그때 누나가 이제 그때 퇴사를 했죠. 누나가 다니던 회사를 진짜 그냥 진짜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뭐 꼬셨던 이런 PR에 누나가 진짜로 회사를 관둡니다. 그래, 그럼 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누나는 그때 아마 농구회사를 아마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보다 농구를 되게 잘 알고 있었고 농구를 사랑하고 특히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누나는. 그리고 그때 르브론 제임스라는 이제 플레이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누나도 여자였지만 같은 누나도 농구 회사에서 종사했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연결고리도 있고 누나도 농구씬에 대해서 여자치고 되게 잘 아는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을 막 추진을 했죠. 그래서 누나가 뭐 운동, 제가 뭐 운동 이제 모아서 하고 저는 이제 트레이너를 계속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이럴 때 나면 어떤 누나랑 같이 이제 처음부터 진짜 맨 땅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무실 같은 걸 알아보고 했는데 사무실이 저희가 원하고 깔끔하고 좋은 사무실 역세권은 없어요. 너무 비싸고 터무니없습니다. 저희 이 수지에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역 안에서 좀 지나가는 공장지대가 있었어요. 공장지대. 그 공장지대 안에 평수가 넓은데 새가 굉장히 싼 곳이 있었습니다. 성수동이었거든요. 저희 첫 사무실이 성수동이었는데 거기 성수동에 공장지대를 막 지나면 한강이 있어요. 근데 한강 바로 앞에
그 2층 과거에 쓰던 공장을 저희가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세입자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를 이제 사무실로 차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공장이니까 어쨌든 저희 디자이너 브랜드에 맞게 어떤 저희 쉽게 말하면 쇼핑몰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한 땀 한 땀 하게 됐죠. 하던 와중에 큰 누나도 개입하게 됩니다. 큰 누나도 저희가 이제 꼬셔요. 이제는 1대1이었는데 지금은 2대1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누나는 제가 이미 포섭을 했습니다. PR로 포섭을 했어요. 누나 이제 같이 우리는 일하자. 그래서 누나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이 일 쪽에서 이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려고 하던 와중에 큰 누나가 보이는 거예요. 큰 누나도 저희가 하려고 하던 구상과 이 씬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알 수도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저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팀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큰 누나는 또 이제 저희 3남매 중에서 또 그 엄마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든든합니다. 안정감 있고 하고, 저희가 항상 이제 본 고향에서 떨어져서 이제 수도권에서 살고 하면서 어떤 그 누나하고 함께 있고 하면 이제 누나 자체가 이제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보필을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나도 뭔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 둘째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맞아갖고 큰 누나를 막 꼬시죠. 누나도 회사 빨리 나와라. 회사 빨리 나와라. 아니면 누나 그때 회사를 이제 잠깐 이직을 하려던 상황이었나. 아무튼 그래갖고 누나도 결론은 이제 꼬셔서 같이 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큰 누나는 나는 지금 진짜로 회사 다니던 거 하고 나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큰 사업 뜻이 너희들 같이 이렇게 미치진 않았다. 근데 너희들에 대한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수익을 창출해서 나에게 달달이 돈을 달라라고 약조를 했어요. 약조를 한 상태에서 셋이 이렇게 팀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에 브랜드 이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했는데, 저는 물론 이제 일하면서 어차피 제가 오전 쪽이었어요. 트레이너. 그러니까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조건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거기 내에서 운동도 하고 이 트레이너 업무적인 부분을 대부분 그 시간대, 좀 그 이외의 시간대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은 일찍 자야겠죠.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5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5시에. 그러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3시에 끝나면 그 외에 초저녁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 누나들이 하고 꿈꿨던 이 씬을 이제 막 키워나갔었죠. 그 시간대. 그러던 와중에 이제 큰 누나도 들어오고 하면서 셋이서 이제 거의 한 땀 한 땀에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뭐 집기들부터 사무실의 형태를 이제 갖추려고 하나하나 했죠. 하고 저희가 직접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옥시였나? 아무튼 그 코팅하는 거 있습니다. 바닥 코팅, 방수 처리하는 거, 그것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소규모의 디자이너 브랜드의 약간 이런 그 냄새가 좀 나게 어떤 이런 균형이란다, 이런 그 틀을 잡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